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에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찾아온 건 제가 비로소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러 왔어요. 물론 다 끝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못하러 옛날 이야기를 하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제 나름대로의 마지막 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인연을 사귀었는데 당시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다만 공무원 시험에 3년이란 시간을 쏟아붓고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아 뒤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면 돈을 좀 더 모으고 결혼하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 나이가 32로 홍기가 꽉 찼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 보니 친정부모님 주변에서 딸은 언제 시집가냐, 그래서 손주는 언제 안아보냐, 간섭하는 친인척들이 꽤나 계셨던 것 같아요. 친정부모님은 돈도 돈이지만 홍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결혼을 그냥 진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쁠 때 드레스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모은 돈이 2,500밖에 없었지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 4천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네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댁에서는 당신들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혼하는 자식한테 목돈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도 시집갈 때 거의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갔다면서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해놓고 사는 걸 보면 그렇게 빠듯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추궁할 것도 아니고 당장 남편도 별말 없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7천이 조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발품에 손품, 눈품까지 팔아봐도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달까요. 오죽하면 부동산에 갔다 온 날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퉁퉁 부은 눈으로 잠들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가 아무리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도 결국 친정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저를 불러 마음 같아선 다른 부모들 마냥 목돈을 척척 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질 못해 미안하다 하시대요. 그러면서 사정상 준다고는 못하지만 필요하면 엄마가 빌려줄 수는 있다며 이자는 안 줘도 된다고 멋쩍게 웃으셨지요. 솔직히 당시 남편이나 저나 200에서 250 언저리로 벌던 상황에 이자라도 아낄 수 있는 게 어딘가 싶대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친정부모님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8천 빌렸어요. 그리고 이후로 있는 돈 싹싹 긁어서 서울 외곽에 지어진 지 거진 30년 가까이 되었던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시부모님하고 결혼 초부터 갈등을 빚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시부모님이 아예 돈이 없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빈손으로 시집을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돈을 안 해주면 저희가 결국에 시댁에 들어와서 살 줄 아셨답니다. 제가 평소에 멋도 안 부리고 수수하게 다녀서인지 친정에도 돈이 없을 거라고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생각하고서는 한마디로 돈도 없으면서 지들이 뭔 수로 버티겠냐, 들어와서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란듯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다 집을 사버렸으니 게다가 제가 아파트를 제 명의로 했거든요. 남편도 그때는 양심은 있었는지 공동명의의 기억자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이제 흠잡을게 마땅치 않으셨는지 그 사실을 아시고는 굉장히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너는 뭐하나 집안어른들하고 상의하는 법이 없다면서 그렇게 전부 다 네 멋대로 하고 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혼자 살지. 정말이지 별소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구박은 애를 낳은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오해들도 다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끝끝내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초에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언젠가부터 어머님은 갑자기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며 전화를 해오시기도 했고 걸핏하면 핸드폰을 잃어버리셨어요. 심지어 언젠가는 가족끼리 외식차 방문한 식당에서 느닷없이 잠에 드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온 가족이 어머님이 피곤하신 거다. 이게 다 며느리인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뿐 누구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설마 하면서도 괜히 말을 꺼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생각만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건강검진차 들렸던 병원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길 권유받았고 그렇게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의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울거나 웃으시는 등의 감정 표현도 격해지셨고 그러다 지난 6월 어머님이 아버님을 후라이팬으로 때리셨는데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때 처음 맞아보셨대요. 여담이지만 젊었을 적에 아버님이 어머님을 어지간히 힘들게 하셨다더니 그때 맺힌 게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러면 아버님도 어머님이 어쨌든 환자니까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와중에 어머님을 같이 때리셨나 봐요. 그나마 그 현장을 타이밍 좋게 신우가 봐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조심스레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일단 자기 누나랑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신우가 연락을 해와서는 저더러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라더군요. 아버님 혼자서 어머님을 어떻게 돌보냐면서 자식들이 옆에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도 물론 아버님이 힘드실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접받고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아이가 되어버린 어머님을 돌보며 살려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라도 친정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다간 친정하고 거리가 1시간 넘게 멀어져 버리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전업인 신우와 달리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회사를 관둬도 될 만큼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국 합의한 게 저더러 주말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내려오랍니다. 와서 아버님이 미처 하지 못하시는 집안일들을 해드리라나요. 솔직히 이미 평일 내내 일과 육아로 지치는 생활이었는데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하라고 하니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 아니 자식이라도 좋을 리가 없었지요. 그래도 어쩌겠나 싶대요. 막말로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어 치매를 앓게 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리자 생각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주말이지. 아버님이 저더러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월요일 새벽녘에나 올라가라 하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이 일 저 일을 핑계로 빠지는 일이 잦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간 아버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 주말마다 내려가 어머님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신 집 치우고 빨래하고 반찬하고 솔직히 할 일이 얼마나 많던지 야근을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그리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신우 말로는 평일 내내 매일같이 자기가 시댁을 들여다본다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제가 해놓은 반찬 말고 다른 반찬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평일 중에는 빨래 한 번을 돌리지 않는 건지 주말마다 산더미 같은 빨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빨래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석 달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장 내 자식이 가고 싶어하는 그 동물원 한 번을 못 데려가면서 이렇게 시댁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적어도 남편이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고마워하고는 있겠지. 누가 됐건 간에 내 공로를 언젠가 알아는 주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달까요? 그러다 얼마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항상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기에 당시에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는데도 벌써부터 기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좀 더 오래 받게 되면서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친정 부모님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첫째 때는 사는 게 빠듯해서 산후조리원 구경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라면서 친정 부모님이 따로 500만 원도 챙겨주셨지요.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며 더 이상 주말마다 시댁에 내려갈 수 없다고 말하자 신우가 처음 했던 말이 저더러 왜 그렇게 사람이 경솔하냐대요. 황당해서 경솔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정말 나을 거냐면서 자기가 수술비는 대줄 테니 이번에는 포기하라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꺼냈어요. 미안하지만 자기한테는 자기 어머니가 더 소중하다면서 저한테도 있는 사람부터 챙기는 게 맞지 않냐며 생각을 잘 좀 해보라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을 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한다는 말씀이 그래 나으려면 나아라. 그런데 애 낳는 거랑 시댁에 내려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회사를 관두고 아예 시댁에 내려와서 지내면 되겠다나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두 분 다 진심이시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도저도 해결이 안 나고 그렇게 저랑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더러 왜 가만히 있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상태가 걱정되면 당신이 내려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라 했지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도 여자니까 같은 여자가 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시고 막말로 똥오줌도 못 가리시는 양반한테 그런 게 중요했을까요? 도무지 말이 통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남편더러 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알아서 하라 했네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딱따구리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기왕 시작한 거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냐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한다는 말이 저더러 저러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당신은 자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묵묵부답. 그런 의미 없는 말다툼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결국 일주일 후에 저는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유산을 한 거지요.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병실에 남편하고 신우가 들어오더니 그러면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번 주말에는 움직여도 괜찮다지?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셨어. 그럽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것들이 사람이 맞나 싶었지요. 저는 둘에게 나가달라고 내 평생 시댁에 가는 일은 없을 거다 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둘 다 얼굴만 울그락불그락거릴 뿐 뭐라 말은 더 안 하대요. 그리고 퇴원 후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턴 친정아버지와 함께 움직였어요. 부동산에 집도 내놓고 가정가구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제 짐도 전부 다 친정으로 옮기기 시작했고요. 참고로 유산을 확인한 날, 이혼하는 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유산의 원인이 시댁 식구들 그리고 특히나 남편이라는 건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 자식 죽인 사람하고 살부대 끼면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자꾸 제 연락을 피해서 남편 회사에 등기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 찢어버렸다면서 100번 1000번을 보내보라고 자기가 도장 찍을 것 같냐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자기더러 어쩌라는 거냐대요. 그러면 뭐 아픈 어머니를 버리기라도 하라는 거냐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 뭘 얼마나 했는데 어머님을 버리기식이나 하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으로부터도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면서 저더러 나갈 거면 제 몸뚱이만 나가라고 당신 핏줄은 두고 가라대요. 생전 손자한테 용돈 10,000원 쥐어줘 본 적 없으신 분이 그제서야 핏줄 어쩌고 하시니 웃겼어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한테 제 아들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평소 아버님은 툭하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으름장을 놓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게 한번 나가본 거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놓을 거냐 하니까 갑자기 당신이 키울 건 아니라면서 일단 기다려보라며 한 발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신우가 저더러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딸이니까 자기가 좀 더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자기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기억이 없으셔서 그렇지 솔직히 이 상황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면서 저더러 다시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도 반성을 하시니 다행이라고 어머님 살아계신 동안 이제라도 그동안 못한 딸 노릇 똑바로 하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친정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집을 살 때 세무사의 조언을 따라서 증여받은 것처럼 샀거든요. 그렇다 보니 집값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남편하고 나눌 게 없었어요. 정말 그땐 안도의 한숨이 나오대요. 솔직히 이혼하고 나면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핏줄 타령하던 시댁 식구들도 막상 제가 이혼 소송 걸겠다니까 애 내놓으라 소리를 안 하더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대단한 집구석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송 대신 협의 이혼했어요. 제 생각이지만 남편도 남편대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닌 모양인데 재수 없으면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될 판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자기가 먼저 꼬리 내리고는 저더러 협의 이혼하자대요. 저도 남편하고의 관계를 질질 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러자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남남이 되었어요. 솔직히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혼자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엄마가 되어야겠지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나중에 아이가 저를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저 너에게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주고 싶었다는 걸.